다음은 이정수 의원님의 구정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천 동목동 용두동에 지역구를 둔 이정수 의원입니다. 2021년 중구의 제1차 청례에 구정 질문의 기회를 준 김현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용갑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용갑 구청장님, 2010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돼서 2021년 6월 현재까지 11년간 중구청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중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셨다고 하시는 국민도, 또한 자상한 구청장이라고 하시는 국민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2021년 6월 현재 11년 동안 중구가 발전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오히려 중심 시가지는 쇠퇴해지고 중구 상업지구 한복판에 흉물로 방치된 대형 건물과 늘어나는 옛 건물의 공신들, 비가 오려고 날씨가 흐려지면 하수구의 악취 냄새 등 기반 시설마저 정비가 되지 않은 중구의 현실입니다. 그나마 이제 관이 아닌 지역 주민들로 이루어진 민간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분들이 노력의 성과입니다. 물론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겠고 또 삼선 구청장님으로서 자부심도 있었겠지만 그 자부심이 중구를 더욱 발전시켰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구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 질문은 조은경 의원과 맥락을 같이 한 질문도 섞여 있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우리 중구의 도시재생 관련 원도심 공실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문산에 올라가서 중구와 동구를 바라보면 이렇게 차이가 날까 하는 마음에 저도 선출직인 구의원으로서 함께 동행한 지인들에게 미안함도 많이 느꼈습니다. 이곳은 대전의 원도심인 대흥동과 은행동, 그리고 근대문화유산이라는 활용하기 좋은 도시재생 자원들이 한 곳에 어우러져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대전시에서도 가장 먼저 활성화하고자 했던 곳입니다. 금요일 저녁, 토요일 낮부터 저녁까지 은행정이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청소년부터 노년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찾고 있는 이곳은 많은 유동 인구로 보았을 때 상식적으로는 은행동, 대흥동 건물은 빈 공간이 없어야 맞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 재생은 어디에서나 적용할 수도 있고 그 범위는 작아도 괜찮습니다. 지자체에 관심만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공모사업인 대전 중고 통합 신청사 건립 사업도 국비 지원 불가 상태에 놓이면서 원도심 회복 기회도 이제 사라질 위기입니다. 2014년 1월부터 대전 중구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마저도 이전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천동 한복판에 한국
자유총연맹 대전시 지부 사무실로만 사용하고 있는 한국 자유총연맹 건물과 구 대전 형무소터 주차장은 현재 한국 자유총연맹 대전시 지부 회원들만 이용이 가능한데,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을 보러 최근에는 구 대전 형무소터를 찾는 시민들뿐 아니라 타 지역 관광객까지도 주차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 편의 확보 등 옛 형무소 관광 사업에 중구는 뒷짐만 지고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해결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KTX 서대전역 정차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호남선 고속철도는 출발역인 서울에서 목포까지 하루 평균 하행 29회, 상행 30회 운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중 서대전역을 정차역으로 하는 열차표는 하루 8차례뿐입니다. 또한 충북 오송에서 전북 익산을 잇는 열차표는 하루 16회 운행을 하는데 서대전역 정차 횟수는 4차례로 급격히 줄어듭니다. 과거 철도 중심지였던 서대전역입니다. 정차 횟수를 늘리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인데 구청장님의 해결 방안 및 대안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일련의 많은 문제점을 여당 정치인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하시고 총력을 기울여 국민들이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너무나 아쉽고 또한 실망스럽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수 의원님의 구정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수 의원님 질문해 주신 사항 잘 들었습니다. 김옥향 의원님이나 조은경 의원님, 이정수 의원님, 우리 중구 공동화나 중구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 또 마음 써 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관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이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도시를 재정비하고 잠재된 가능성을 발전시키는 일련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리 말해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 지역 발전과 중구 행복을 높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민선옥이 중구청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지역의 핵심 상권인 대흥동, 은행동, 선화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문화오름 중교로 조성 사업과 대흥동 골목재생 사업, 우리들 공원 주변 재창조 사업과 대대로 거풀존 가로확장 사업, 양지 근린공원 조성 사업과 선화로 확장 사업, 그리고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 사업 등이 대표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 결과 대흥동과 은행동 그리고 선화동 지역은 젊은이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옛 충남도청 뒷길은 선화단길 또는 설리단길이라 불리며 신흥상권이 형성되었습니다. 우리 중구의 핵심 상권인 대흥동, 은행동, 선화동 개발뿐만 아니라 중구 모든 지역에 대한 개발 또한 함께 진행하여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부문 1구역과 3구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정주 여건과 생활 편의성을 갖춘 지역이 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맞춤형 패션 플랫폼 등으로 특화를 시켜나갈 중천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그리고 생활 중심의 편의시설 등으로 특화시켜 나갈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석교동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 재개발, 재건축 및 민간개발 사업은 목동 3구역을 비롯한 약 33개 지역에서 공사를 하거나 현재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 약 2만 9천 세대에 7만 5천여 명의 입주가 이루어져 우리 중구의 인구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이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한층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선 7기에 들어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립 확정이 됐고,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 사업이 발표가 됐고,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이 진척이 되고, 나락키움 대전 통합청사 건립이 확정이 됐고, 대전 테크노파크 디스테이션 개소 등 대규모 사업들이 우리 중구에게 많은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올 3월 선화동과 대흥동 일원이 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로 최종 확정되는 쾌거도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우리 중구는 근대도시 대전 발전을 이끈 중심 도시로서 많은 근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시 문화재 자료 제46호인 대전여중강당, 도산 안창호 선생, 여운형 선생, 김창숙 선생 등 많은 독립운동가가 옥고를 치른 옛 대전형무소, 한국 전쟁 당시 대통령 임시 숙소로도 이용되었던 옛 충남도청 관사촌, 한국 전쟁 당시 양민 학살 장소이기도 했던 거룩한 말씀의 수녀의 성당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근대문화 유산을 대표하는 것이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수탈했던 옛 충남도청사입니다. 저는 민선 7기 이런 우리 중구의 역사성을 살려 자라나는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민족 역사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옛 충남도청 뒷길에 독립운동가 홍보관을 건립하고 이를 활용한 다큐투어도 함께 구상하였었습니다. 한편 원도심 활성화 일환으로 우리 중구에서는 공실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즉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빌딩 공실률 조사 관리와 기업 유치 활동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민선 7기 2018년에는 17개 기업을, 2019년에는 19개 기업을, 2020년에는 20개 기업을, 올해 상반기에는 8개 기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빌딩 공실률도 제가 취임했던 2010년 당시 21%에 달했으나 현재는 10%로 현격이 낮아졌습니다. 아까 조은경 의원님 질문에도 제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기업 유치 등을 통해 빌딩 공실률을 최소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중구청사 리뉴얼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동사업은 LH 등 수탁기관이 사업비를 선투자하여 청사를 건축하고 수익시설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다 보니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추면서 재정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개발 방식과 운영 방식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사 리뉴얼 사업은 국토부와 LH 주관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정부에서 LH 조직 개편에 따른 기능과 업무 축소 등이 연관될 수밖에 없기에 현재의 정부 움직임이 동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화동과 대흥동 일원이 대전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도 도심융합특구 지원 관련 법률 등 제도 변화도 함께 고려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지구의 창업 공간에 창업, 벤처기업 입주와 이를 지원하는 정부 부처 업무시설 등이 필요한 만큼 대전 도심융합특구와 중구청사 리뉴얼 사업 연계를 통한 국비 확보 등 정부 지원책 모색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동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마 이 문제는 우리 이정수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구 대전 형무소도 주차장에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이곳은 중천동에 위치한 자유회관 건물에 속하는 곳으로 자유회관 및 해당 주차장은 1986년 9월에 준공되어서 한국 자유총연맹에서 계속 사용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해당 장소의 주차장은 현재 주말과 공휴일의 경우 8시부터 24시까지 일반 주민들에게 개방되고 있으나 평일에는 개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찾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계속 이 관계자들하고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서대전역 KTX 정차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호남선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KTX 운행 횟수가 감축되었습니다. 용산 가는 것은 15회고 또 호남 쪽으로 가는 것은 8회입니다. 이정수 의원님 그 질문사하고는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KTX 운행 횟수가 감축되었고 이를 국가철도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정부 정책과 호남권의 정치적 역학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한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축 운행이 결정된 이후에도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6년 3월 대전 중구발전협의회가 구심점이 된 우리 중구의 단체와 기관들이 서대전역 경유 KTX 증편을 증편 및 서대전역 논산역 구간철도 직선화 사업 등 서대전역 활성화를 요구하는 주민 촉구 결의대를 열고 약 12만 명이 서명하여 서명부와 호소문을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이정수 의원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관철되지 못했고 현재까지 증편에 대한 지역 여론은 여전합니다.
서대전역은 우리 중구민뿐만 아니라 관저지구와 도안 신도시, 유송지역 등 대전 시민 10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철도역입니다. 또한 대전에 거주하는 수십만 호남 출향인과도 관계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증차를 통한 서대전역 활성화는 필요하지만 시민들이 생각과는 달리 증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서대전역 주변에 스카이 팰리스 아파트와 누리보듬 아파트가 건립되어 입주를 마쳤고, 콰로 서밋 아파트는 사용 승인을 마친 후 최근 입주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오리동 1구역도 멈췄던 재개발이 다시 추진되고 있어 오리동의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서대전역 주변 상권 활성화도 기대가 됩니다. 나아가 서대전역과 서대전 내거리역 주변은 현재의 도시철도 1호선과 앞으로 건설될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그리고 충청권 광역철도의 최대 수혜지구로 유동인구가 증가하여 이 지역의 상권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 이런 변화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서대전 시민광장에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고 대규모 환승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기존의 증편 논리에 힘을 더 실어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이정수 의원님께서도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 질문 시간입니다. 이정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보충 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고, 질문 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또한 공직자 여러분, 중구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바람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도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에 국민분들의 이야기와 분연히 구상하고 갖고 있는 것하고 자료를 갖고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공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공실 문제도 도시 재생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가 주인들과 청년 사업가들의 공생을 통해서 오랫동안 비어있는 공실을 되살려야 하는데, 지자체의 역할이 이들을 엮어주는 것입니다. 건물주와 청년 창업가, 예비 창업가들이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려면 지자체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도심 상권을 위한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상권의 건물 임대인 상인들을 대상으로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사하는 용역을 주어서 상인, 임대인 조사 내용을 토대로 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정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 르네상스 사업 공모에 응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상인회와 지자체가 함께 상권을 되살리고 고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매력 있는 상권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청사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사는 상가, 공동주택 등 수익시설이 포함된 복합 행정문화타운은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자체 청사 건립 시에는 국비 지원 항목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중구청에서는 공무사업을 해놓고 별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이 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1,000억 원대 사업비를 임대료만으로 충당할 수 없고 투자 대비 수익이 나오지를 않는다. LH에 지급해야 하는 개발 수수료, 은행 이자 같은 최소한 부분도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LH가 금융기관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해서 먼저 청사를 지은 후 중구청이 일정 기간 동안 개발 수수료와 은행 이자 등 사업비를 상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방금 우리 구청장님께서 LH와 구비 예산 지원 방향과 앞으로의 건립 방향을 적극적으로 대처 나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LH와 협상을 해서 좋은 중구청사가 지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천동 뉴딜 사업에서 우리 총장님이 언급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용갑 중구청장님은 청년들이 모여들어 마을에 새로운 기운을 불러보고 아이들이 함께 키우고 서로 소통하고 주민 공간이 생겨날 중천동 뉴딜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규모 있는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시를 재생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시작부터 주민 간의 불화가 시작됐고, 또한 200억 원의 규모의 마중물 사업이 국비 60억 원을 스스로 포기해서 조속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 일반 마중물 사업은 200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데 중구 뉴딜 사업 예산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일반 근린형 뉴딜 사업의 경우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중천동 뉴딜 사업 국비 지원 금액은 절반도 채 안 되는 43억 9,900만 원이 됐습니다. 뉴딜 사업을 주관하는 도시재생 특위와 국토교통부 사업지 선정을 맡은 대전시는 중천동 뉴딜 사업 금액을 상향해서 국비를 추가 지원받으라고 수차례 권고를 했으나 우리 중구는 지방재정 문제들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구보다 재정 상황이 더 어려운 동구를 비롯 대전의 모든 자치구가 국비를 투입해 국시비를 100% 확보한 점에 견졌을 때 우리 중구 측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 중구가 16억 8천만 원만 추가 부담할 경우 6.6배에 달하는 112억 원을 더 확보해 200억 원이 중천동에 투입할 수 있었지만 매칭을 거부함에 따라 국비를 비롯 대전 10위까지 모두 포기한 꼴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치구 재정 부담이 어려우니 대전시에서는 전체 사업비 중 35%를 부담하고 자치구가 15%만 투입해 부담을 줘. 그러면 정부 예산을 자치단체가 정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낙후적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1억 원의 국비라도 추가 확보하려고 애쓰는데 우리 중구는 신청 당시부터 국비 지원액을 크게 줄여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1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3억 9,900만 원이 지원돼 동일선상의 뉴딜 사업이 마중물 사업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규모가 됐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서대전역 청차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서대전역 서쪽 진입로 환경을 개선하는 등 주변 공간 정비를 통해 미관 향상물을 도모하고 조형물 경관 조명도 설치했습니다. 주변 정비보다는 열차 정차 횟수를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효과적인데 그러려면 우리 지자체장과 정치권이 대책 마련이 절실한데 아직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대전 다크투어 대전 형무소 관광 사업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 형무소 부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양혈을 또한 노후화된 자유회관과 방치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자립 지원센터도 문제입니다. 원래 이 공원 사업은 중천동 주민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아픈 역사지만 드러내고 치유하는 뜻으로 막루, 우물 이러한 중구에 산적해 있는 문제를 중천동에 있는 주민들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자체는 형무소 부지와 또 건물 등에 대한 사용 여부를 명확히 좀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중천동 자유총연맹 부지는 건물은 자유총연맹 대전시 지부 사무실만 쓰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다 비어 있어요. 이게 중천동 한복판에 그런 큰 건물이 있는데 그렇게 비어 있다는 것은 중천동 주민들로부터 아쉬움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좀 구청장님께서 좀 통 크게 정치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네, 이종수 의원님 보충 질문 잘 들었습니다. 먼저 상권 활성화 구역을 좀 지정해서 또 건물 임대인들하고 또 우리 청년들하고 연계를 해서 좀 빈 건물을 좀 어땠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법으로 상권 활성화 구역은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요건만 갖추면 활성화 구역이 되는 거고요. 또 제가 은행동에 이런 것을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빈 건물을 이제 젊은 층들이 거기 와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한번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었어요. 언제까지 지원을 해줘야 된다. 또 지원이 없으면 또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거 해야 되나? 그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다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노력은 안 한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더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리뉴얼 사업은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LH가 부동산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조직이 지금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저희들도 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과장이 또
본사도 가서 또 확인도 하고 다시 또 협의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저희들 계획대로 잘 이렇게 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고요. 그 중천동 뉴딜 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게 50대 매칭이 50대 50이었습니다. 국비 50%, 그다음에 25%였는데 이때 사실 이렇게 재정 여건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시에다 제발 이건 지자체가 다 어렵다. 그러니 이걸 좀 감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35%로 된 거고, 그래야 지금 중천동뿐만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유천동도 하게 되고 또 이 도시가 균형적인 발전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유천동도 하고 또 석교동도 하고, 그때는 이제 유천동 할 때는 이제 35%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유천동과 석교동을 지금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좀 더 앞으로도 중천동 뉴딜 사업에 더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도 좀 청년들이 와서 그 사실 창업해서 하고 있는 것도 제가 가보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여유만 있으면 좀 빈 건물 하나라도 좀 임대해서 그 학생들이 거기서 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을 좀 더 넓은 데를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혹시 이정수 의원님이 협의가 저하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함께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대전역 KTX 정차 문제는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전 국회의원 하셨던 그분도 상당히 여기에 많이 노력을 하셨었어요. 정차 문제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또는 시장이나 구청장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이게 큰 정치권에서 이렇게 휘둘리다 보니까 조금은 그런 문제가 있고요. 사실 호남선 고속철도 분기역 문제 있을 때 제가 그때 당시 시의원이었습니다. 제가 호남선 고속철도 분기역 그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제가 분기역을 대전, 오송, 천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대구, 부산, 경북, 그다음에 익산, 전주, 목포, 여수까지 다니면서 광주, 지하상가까지 다니면서 충청, 그러니까 대전에 호남선 분기역이 유치가 돼야 된다. 여기는 교통 중심이고 경부선도 대전에서 분기해서 나가고 호남선도 여기서 분기해서 여기서 익산까지만 저 신설 노선은 너무 냅니다. 쭉 내려와서. 그러면 국가의 사업비도 전략이 되고 단 시간은 조금 더 걸려요.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도 여기에 지금 수십만이 살고 있고, 내가 광주에 가서 목포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호남 사람들이 대전에 와서 어떤 볼일이 있으면 KTX 타고 와야 되는데 완행 타고 와요? 오송 갔다 다시 내려와요? 그러면 대전에 살고 있는 호남 사람들도 자기 고향을 가면 KTX 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이 정치권의 정치 논리에 의해서 오송으로 결정됐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것도 제가 그 시의원으로서 그렇게 뛰어다니고 할 때 그 당시에 우리 정치권 또 그 당시에 단체장들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제가 코레일까지 쫓아갔었습니다. 코레일까지. 이런 정도였는데 좀 아쉽게는 지금 62에서 지금 확 15에 8회로 이렇게 확 줄어가지고 저도 뭐 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구 대전 형무소짜리 이게 지금 이 민원이 행안부에도 많이 들어갔어요. 행안부에서도 한국자유총연맹 대전시에다 계속 권고를 하고 있어요.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내부적인 문제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참 어렵기는 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저도 누차 가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시에다도 지금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더 뭐 지속적으로
우리 의원님이나 저나 이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수 의원님 구정 질문과 구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